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느라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서는 지금 아주 정말 신출귀몰한 생각을 지금 들고 나왔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총선을 앞두고서 전직 국정원 요원, 그것도 최소한 25년 이상 근무를 했던 전직 요원들을 데리고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는 국정원 감시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주로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과거 같으면 북풍 사건이다, 내지는 총풍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당을 갖다가 집중 공격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관행을 갖고 있죠. 그거 제일 잘했던 인간이 누구예요? 김대중이에요. 김영삼이는 좀 미흡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소위 공당이라고 하는, 공당, 퍼블릭 파티란 얘기죠. 그럼 소위 한국의 그래도 정치권 내에 야당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전직 국가정보기관의 요원들을 뽑아내서 그들을 빨대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가정보기관을 감시하겠다, 이런 걸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누가? 김민석이라고 하는 어디 기생 오래비 같은 놈이 나와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국가정보기관을, 그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친정집을 감시한다, 이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이거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예요. 근데 이것을 더불어당에 있는 그 김민석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직함이 상황실장이라고 하는데, 이 김민석이가 2월 26일 날 국정원 감시팀을 구성해서 선거에 대비하겠다, 이러면서 박선원이란 자가 있는데, 이 자를 또 거기에 무슨 팀장으로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박선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굉장히 반대한민국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전라도 나중가 영산포 가는 데가 이 박선원의 고향인데, 이자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인가 나오고 삼민투에 들어가서 85년도인가요?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벌였던 바로 그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선원이가 문재인이가 정권을 찬탈하고 나니까 상해 총영사로 발령받았다가 불과 6개월 만에 그 상해 총영사를 때려치우고 급거 귀국을 해서 바로 서훈이가 당시 국정원장 하고 있을 때 국정원장 특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특보에서 점차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주실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하면서 국정원을 파괴시키는데,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데 내부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간첩이에요. 그럼 간첩이 국정원의 고위직에 있는 것도 지금 못마땅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인데, 지금 나와서 지금 국정원 경력 25년 이상 된 사람들을 모아서 국정원을 감시하겠다? 그것도 선거철을 앞두고? 이게 지금 미치지 않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김민석이도요, 이자도 서울대에서 경제학과를 다녔던 그런 배경이 있고, 당시 경제학과가 사회과학대학이었는데 사회대 학생장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요즘에 그 많은 방송에 출연한 임경우 있죠. 임경우가 인문대 학생장을 했고,
이 김민석이가 당시 사회대 학생장을 했는데 사실은 얘들은 전부 다 바지 사장을 했던 그 학생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김민석이가 지금 철새짓을 하면서 좀 정치권에 남아서 이런 헛소리를 뻘뻘 해대고 다니는데 이걸 지금 그냥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감시팀이 생겨난 구성하게 된 배경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 전에 댓글 공작팀 관련자 사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념할 상황이라고 하는 대내외 판단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팀이 필요한 상황이고 야당도 국정원 조직이 있다는 식의 방어 전법이다 라고 했다 이러는데요. 이건요 철진한 공연불에 지나지 않지만 분명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현직 모두를 모독하고 그야말로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리고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협력을 토대로 해서 상호 간에 교류하고 있는 외국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국제적으로도요, 창피할 뿐만 아니라 망신살이 뻗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CIA나 NSA나 뭐라고 보겠습니까? 영국의 SIS는 우리는 뭐라고 보겠죠? 독일의 BND는 우리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러시아의 GRU 혹은 FSB 이런 데서는 신나야 하겠죠. 중국의 국가안전부, 통일전선부, 당대회 연락부 이런 데서 전부 다 요거 진짜 떡이 상째로 올라왔거나 신나할 거예요. 응?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싸구려 허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어느 나라에 이 발달한 선진 정보기관에서 이런 싸구려 짓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문명의 반문명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과 누가 정보 교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미 서훈이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국정원 발전개혁 특별팀, 즉 TF를 만들어서요. 당시 성공회대 그 교수로 있는 정혜구라고 이 정혜구 같은 사람도 6.25 전쟁을 대한민국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북조선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히고서는 그리고 간신보다 더한 국정원 출신의 배신자 10여 명을 그 위원회에다가 보충으로 집어넣고 또 민변 또 종북 역적 검사놈들 대도 않는 실천연대 시민연대 이런 애들하고 들어와서 지금 국정원을 파헤치면서 국정원의 비밀 서버를 열어 제꼈습니다. 비밀 취가 임급증도 없는 이런 민간인들이 국정원의 비밀 서버를 다 활짝 열어서요. 비밀을 다 가져 나갔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비밀 공작 사업을 했던 우리 전직 요원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특히나 박선원이 같은 경우는 북경에 와서 그렇게나 그 엽색 행각을 즐기고 중국 아가씨들의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다가 갔지만 이 친구는 그것뿐만 아니라 천안함의 침몰에 대해서도요. 북한에겐 책임이 없다. 선체의 결함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던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박선원이가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삼민투의 위원장으로서 미 문화원을 점거하고 할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는 전학년 의장의 자리에 김민석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학년 산하는 고려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이정훈이가 있었어요. 이정훈이는 전 민노당 중앙위원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전국 삼민투 위원장 허인회,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었죠. 이 바로 허인회가 이 태양열 발전,
이거 슈킹해간 조 단위로 슈킹해 먹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허윤회라는 자입니다. 자, 이런 애들하고 다 같이 1985년 5월에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이런 불법 행위를 했던 범죄인들이 바로 이 박선원인데, 자, 그 당시에 이렇게 국가보안법으로 별달고 깜빵 갔던 애들이 자,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마치 민주화 투사로 호언장담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2006년도에 노무현이 때 삼민투의 사건의 연루자였던 이정훈이나 또 전대협 출신의 최기영이라고 있어요. 이 최기영이란 자는 윤미향이 아시죠? 윤미향의 시누이의 남편이에요. 이것도 집안이 다 그래. 윤미향이 남편도 그렇고 윤미향이 시누이 남편이 바로 최기영이고, 이런 자들에 의한 어떤 간첩단 사건? 바로 1심의 간첩단 사건이 적발이 됩니다. 1심에. 바로 김순규 원장 계실 때요. 자, 이 사건이 수사가 점차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김순규 국정원장이요, 청와대하고 갈등을 좀 빚었죠. 수사 착수한 지 3일 만에 청와대로부터 일방적으로 면직 통보를 받습니다. 그냥 쫓겨난 거예요. 이 386 얘들한테. 그때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박선원이에요. 제가 가끔 김순규 원장님도 찾아뵙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으시다고요. 늘 나라 걱정하시고, 응? 국정원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되는데 하면서 우리 김순규 원장님은 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당시에도요, 청와대 386 운동권 참모진들과 얘네들과 이 1심의 간첩단 이정훈이라든지 최경이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다 연루를 두고 당시 동아일보하고 이 청와대 비서로 있었던 이 박선원이 사이에 소송이 진행이 됐었어요. 결국의 결과는요, 박선원이가 구속되는 게 아니고 김순규 당시 국정원장이 면직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간첩 행위를 적발해서 수사하고 있는 현직 국가정보원장을 쫓아냈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시만 해도 우리 수사국에 우리 수사요원들이 통탄을 했죠. 통탄을 했어요. 당시 1심의 관련자들이 우리가 잡고 나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 그리고 보고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들의 사상관과 이적성을 보고 있노라면 놀라움을 떠나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응? 자, 이들은 정복주사파들이 얼마나 질기고 악랄하고 그 생명력의 저항력이 강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동료가 잡혀가요. 내 친구가, 내 조카가, 내 아들, 딸들이 잡혀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이것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쟁선의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나라의 정당이, 그것도 대중을 대변한다고 하는 공당, 퍼블릭 파티에서 전직 정보기관 요원들을 끌어모아다가 그들을 빨대로 끈앞으로 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해당 요원들의 친정을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무슨 마피아 깡패 조직들도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국민을 상대로 대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정치 집단 정당에서 이런 그 전직 요원들을 뽑아다가 친정집에 대고 빨대를 꽂아라, 탐문을 해라, 조사를 해라, 수사를 해라, 이렇게 겁박을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전직 선배 직원들을 통해서
후배들이 지금 현직으로 있는데 그 후배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첩보 수집을 해서 정치적으로 공작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좌파 애들이 즐겨 쓰는 용어들 중에 사찰이란 말이죠. 사찰. 이거는 아주 그 교활한 의미에서 인베스티게이션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찰이라는 건. 그런데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이 좋아하는 이 사찰을 어디다 하겠다고? 국가정보원에다 대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응? 자, 이런 무식하고 해괴망측한 이런 망언을 짓거리고 있는데 이 도대체가 이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지해도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김민석이가 그 서울대학교 나오면서도 그게 역사 공부가 안 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치판을 떠돌던 불황자 건달 생활을 얘가 한 30년 하더니 완전히 이제 봤더니 이놈이 양아치보다도 못한 걸레 수준이 돼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고 관심에서 말이 안 나오는데 국민 여러분, 지금 자유민주당이 김민석이라고 하는 저 나불락거리는 저 파리새끼 한 마리가 이따위에 이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 불법성을 본질적으로 전 민주당 아이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불법성을 가지고 불법적인 액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요, 북의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저만 해도 그 안에 지금 아직들 제가 아끼는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현직과 인연이 있는 우리 후배들을 상대로 퇴직하고 나온 전직 선배들이 빨대 역할을 하면서 국가정보원 내부의 기관의 상황을 갖다가 수집을 한다고요? 물론 이 유사한 사건은 있었어요. 뭐 차장 출신 하나가 차장을 마치고 나갔는데 그 자신이 관할했던 쪽에 막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야, 이런 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좀 관련된 거 알려줘봐. 그러면 아무리 후배들이지만 그 나가서 그 차장이란 사람이 자기 사적으로 뭘 쓰려고 하는데 그거 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인간관계 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거 알려주면 뭐가 돼요? 비밀 누설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후배들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전직 의원들이 하고 지금 그렇게 되면은 피해는요, 고스란히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정원 직원법, 저를 갖다가 얽어매려고 했던 국정원 직원법, 즉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이런 죄죠. 그 다음에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국정원 직원법이나 보안 업무 규정 이런 것에 모두가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시도,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요, 국가정보원 그리고 정부, 여당, 국회.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나 여당이나 국회 뭐 이런 것들이 사람꾸시를 못하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물론 야, 너희들 좀 항의 좀 해봐라 이래 될 텐데 항의를 안 해요. 항의를 안 한다고. 못하지. 왜?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더 못하죠. 거기다가 우리가 퇴직하면 양재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모여있는 전직 단체인데요. 그 단체도 아마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양재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활동해 본 사람이 아니거든. 응? 그저 그래프 그려놓고 막대 그려놓고 꺽쇠 그려놓으면서 뭐 이거 얼마 증가되고 감소되고 뭐 이런 거나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국정원에 뭐 몇십 년 다녔다 그래도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 대서방에 대피라는 애들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국가안보? 관심도 없어요. 에? 무슨 돈 지출을 얼마 해야 되는데 얼마 해야 되고 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나 생각하고 웬 놈이 예단치면 면편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양지회?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요 지금. 저는요,
당연히 자긍스럽게 생각하고 그 양재에 가입할 만큼 해야 되는데 저는 양재라는 데 가입 안 해요. 왜? 창피해서. 이 자식들은 말이야 선배고 뭐고 간에 나와가지고 하는 짓들을 보면 전부 다 입에 풀칠하려고 하는 놈들이래. 딱 안 그런 사람 한 분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송봉선 양지회 회장님 하셨던 분인데 지금 유튜브도 하시면서 열심히 국민들을 갖다 지금 계몽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정규과장 선배인데요. 그 송봉선 회장 같은 분은 양지회에서 회장하시면서 급여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자,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또 그것도 또 무슨 인기가 있어갖고 그렇게 훌륭한 선배들은 또 기간이 지났다고 또 관두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송봉선 선배님의 그 후배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형편없어요, 양재회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양재회가 매일마다 나가가지고 국정원 정문 앞에 가가지고 입망할 놈의 자식들하고 그냥 야단을 치고 그래야 될 텐데 방배전차를 앞에서 가만히 숨소리만 내고 앉아있죠. 일 안 한다고. 왜? 현직에서도 일을 안 해왔는데 어떻게 퇴직하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응? 자, 지금요. 문재인 정권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거짓 촛불혁명을 통해 갖고 세월호를 거짓으로 감아올리고 천안함 폭진도 뭐 우리 해군이 했다. 뭐 미군 잠수함이 받았다. 이래가면서 이것들이 난동을 부려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경제공동체 누구하고? 최순실, 최소원이하고 박근혜하고 경제공동체라고 엮어놓었죠. 그리고 뭐 세월호 침몰에 침묵의 7시간 뭐 이래가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윤회인가 하는 사람하고 뭐 롯데호텔에서 미래를 나누고 뭐 청와대에서 뭐 비아그라가 발견이 돼서 수시로 젊은 남자들 데려다가 성관계를 즐기는 박근혜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의 선전을 했죠. 뿐입니까? 묵시적 부정청탁을 했다고 삼성의 이지용과 또 엮어넣었죠. 자, 그거를 엮어넣었을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했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을 47가지나 해서 집어넣었어요. 자, 이번에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거 47건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 회장 엮어넣었던 19건 모두 무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보통 무슨 주구다 이런 말씀 하시죠. 주구. 주구란 뜻이 뭐예요? 정권의 주구.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거기서 먹이 한 번 더 얻어먹고자 주인이 시키는 데도 물어. 그럼 가서 물고 뜯어. 그럼 뜯고 이러는 개만도 못한 놈들을 우리 주구라고 이렇게 정치 비유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물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뭐 기타 뭐 법원에 판사들이 이러니까 물어. 물은 자가 누구야? 한동훈이 아니야. 응? 아니야? 한동훈 아니야?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명을 씌워서 정권을 탈취했어요. 자, 청와대에서는 임종석이가 아니지. 림종석. 응? 그다음에 조국이, 서훈. 이런 놈들이 주도를 해서 이른바 국정원 내에 적폐청산 TF 본부를 뒀어요. 말은 즉슨 적폐청산이라 안 하고요. 국정원 발전 개혁을 위한 TF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전 정부 기관에 대해서 또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 대해서 언론사까지 이런 부처별 TF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도륙을 했습니다. 자, 특히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졌던 일은요, 그야말로 가장 참담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즉, 북한을 한반도에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고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 적화혁명 전략을 찬양을 하고 6.25 남침 전쟁도 부정하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이런 골수 종북주의자, 빨갱이주의자 정해구라는 성공회대 교수를요, 국정원의 이 적폐청산 TF 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안해동 협조를 했던 국정원 출신의 1급 간부들, 거기 보면 정규과정 한 자릿수의 간부들이 있었고, 정규과정 16기, 정규과정 19기, 정규과정 21기, 22기,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 정보기관의 골간세포로 들어와 있던 자들이 이 조직에 참여해서 친정집을 도륙을 했어요. 자,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들의 불법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 있죠. 누구죠? 처음처럼 소주에 글자를 만들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서체를 가지고 국정원의 원운석에다가 새겨놓으면서요, 국정원을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북한 공산당의 지령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이제 숨도 못 쉬고 이제 죽어 넘어가고 있구나. 임서 속으로 쾌재로 불렀겠죠. 자, 그 시절에 그런 국가정보원 내부에 있었던 조직원들 가운데 누구 한 명도 할복을 했다거나 내지는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이제는 밥 먹기 위한 연명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국가안보, 조국 수호, 체제 지키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워라벨들의 청춘 남녀들의 연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 좌익 종북 세력들이 국정원의 발전개혁 TF라고 하는 불법의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불법 자금 북송했다는 혐의자들, 또 이적단체 범민영 간부, 촛불, 죽창, 백란, 민란 행사 주도 인물들에 대한 국정원이 그동안 정당한 내사를 해왔는데, 이 국정원의 정당한 내사 업무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묶어서 국정원 요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내통해서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해왔던 수많은 간첩망과 이적활동, 지하 조직을 색출하고 사법 처리하였던 우리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가들을, 이들을 다 망신을 줬습니다. 그리고 디더스 공격이랄지 우회 침투하는 북한 중국 사이버 댓글에 대해서 방어전, 방어 심리전을 수행했던 유능하고도 유능한 우리 대북 심리전단 요원들을 정치 보복성 적폐몰이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런 악행, 대역죄,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로 서훈이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국정원에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이들이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건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정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급기야는 문재인이가 나서고 민주당의 소위 국정원에서 인사과에서 그 신입 직원들 그러니까 원서 카드나 정리하던 그런 일을 하던 애가 바로 김병기인데, 그 자식이 지금 무슨 국회 정보위원회 들어가서 앉아갖고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법 없애는데 앞장섰죠. 그래서 오랜 북한 괴뢰의 대남 전략이고 북괴 공산당의 수건 사업이었던 남조선 공안기관 무력화, 결국 그게 뭡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인데 이것을 결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덕분에 2024년 1월 1일부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어디로 갔죠? 경찰로 이관했다는데 사실 경찰은 이미 대공수사권이 있습니다. 이관이 아니라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만 폐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암담한 상황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간첩과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경도된 간첩 협조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천만 명 정도는 이 나라에 지금 빨간 사상에 물들어서 지금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염된 아이들이요,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남한의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 점거를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일을 꾸미고 있는데, 이런 해충들, 이런 기생충들, 이런 독사들이 드글드글 득실거리고 있는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시간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데도 지금 정치에 매몰이 돼서 이번 총선에 어떤 놈 가슴에 금배지 달아주는가, 이런 것에 지금 신경 쓰시겠습니까? 지금요, 문재인 일당과 이재명 일당이 똑같은 놈들인데 지들끼리 밥 한 숟가락 더 먹어봤다고 지금 저렇게 밥상머리에 앉아서 떠들고 싸우고 있죠. 멱살 잡고. 자, 그러면 반대쪽에 되는 국힘당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폐품, 쓰레기, 오물들 수거에다가 재활용하겠다고 저러고 나서고 있어요. 이상민, 김영주, 5선 4선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함은경, 이런 자들을 데려다 뭘 개혁하겠다는 거죠, 국힘당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무슨 전직 국정원 요원들을 또 뽑아서 국정원 감시팀을 운영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길래 몇 마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신규 방송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